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디 개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하다가 인디 개발자로 나온 지가 한 6년 정도 되네요. 올해로 6년 정도 나온 지 6년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은 홍대 입구 근처에 서 있습니다. 이 친구 저랑 되게 같이 영혼을 같이 나누며 함께하는 저의 파트너 강명구 씨랑 같이 사업으로 서비스를 하나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이렇게 리액트 네이티브를 알리려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리액트 코리아에서도 뭐 가끔 글 같은 것도 남기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개발자 3명이랑 보시는 것처럼 여자분, 디자이너 1명, 이렇게 해서 넷이 같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디 개발자 활동을 했을 때 한 3년 전, 2년 전에는요, 코스랩이라고 거기서 오픈 프론티어 지원을 받아서 오픈 소스 관련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자바스크립트로 MySQL GUI 클라이언트 툴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플란체라고 해서 로고를 저렇게 한번 만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깃허브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주승사자라는 리워드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개발되어져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실 현재 7,000명 정도의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고무적인 건 아직 어떠한 광고도 하지 않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 전에는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이게 있겠네요. 피플카라고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카 같은 그런 서비스인데, 이걸 외주로,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다루기 전에 코도바, 폰게 아시죠? 그 기반으로 웹,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바스크립트로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자 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를 가지고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자. 네이티브 모바일 앱을. 리액트 네이티브의 근간이 되는 리액트가 먼저 나와 있고요. 이 리액트에서 사용되는 문법을 가지고 똑같은 개발자 경험으로 모바일 네이티브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출시된 앱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좀 오래전 자료라 지금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보통 이제 소개를 하면 하이브리드 웹앱이 아닌가라고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들면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로. HTML, CSS 같은 것을 가지고 웹뷰로 랩핑된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실제 리액트 네이티브 쪽에 안쪽에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하면 그 작성한 코드가 앱의 빌드가 됐을 때 그 앱에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엔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 정도로 볼 수 있죠. 그게 같이 라이브러리가 같이 포함이 돼서 번들링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네이티브 코드, 그러니까 네이티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을 때 해당 그 명령이 브릿지를 통해서 실제 네이티브 단으로 내려가서 네이티브를
작동시키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리액트 네이티브 쪽에는 iOS, 안드로이드 각각에 맞는 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이 브릿지 안에 존재하게 되죠. 우리가 그 방금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액트를 가지고 리액트에서 사용했던 문법으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실제 타겟, 그러니까 렌더링 되려는, 최종 렌더링 되려는 타겟 자체가 브라우저냐, 그러니까 웹에서는 리액트 JS를 쓰고 그 네이티브 앱에서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는데 브라우저냐 아니면 네이티브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렌더링을 어떻게 할지를 렌더링을 어떻게 할지를 판단을 해서 각 플랫폼에 맞는 기술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보면 리액트를 이제 얘기를 하면 버추얼 돔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버추얼 돔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리액트를 사용하면 화면상에 어떤 데이터와 연관된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 변경 사항을 전체 페어런트 노드에서부터 전부 다 바꿔가는 게 아니라 실제 변경이 일어날 만한 곳,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상에서 변경이 있을 때 화면상에 정말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바꿀 수 있는 그런 버추얼 돔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얘가 메모리 내에서 이제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실제 그 플랫폼별로 어떤 것을 변경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죠.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이 번들링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액트는 컴포넌트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 마이 컴포넌트라고 이제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봤을 때 이런 UI 요소들을 이제 적어주면 실제로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서 쓸 수 있어요. 마이 컴포넌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로 쓸 수가 있고, 우리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뭔가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린다고 그랬을 때, 얼굴을 그린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각 표정마다 얼굴부터 다시 한 번씩 그리진 않죠, 그죠? 얼굴이라는 거를 따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각 표정에 따라서 그려줄 거예요. 리액트의 방식으로 본다면 일단 둥근 얼굴, 서클 페이스라는 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얼굴 컴포넌트를 만들고, 자, 세모 얼굴 컴포넌트를 만들겠죠. 그리고 눈과 관련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겠죠. 환한 눈, 표정을 알 수 없는 눈, 그 다음에 웃고 있는 눈, 그 다음에 입에 대한 컴포넌트를 또 만들겠죠. 그러면 표정을 알 수 없는 입, 굳게 다물고 있는, 그 다음에 웃고 있는 입, 그 다음에 환한 입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개발자니까 똑같은 걸 계속 짜기 싫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환한 둥근 얼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만들었던 서클 페이스 컴포넌트를 넣고 그 안에 자식 노드로 앵그리 아이즈, 그 다음에 앵그리 마우스 컴포넌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웃는 세모 얼굴 마찬가지죠. 스마일 아이, 스마일 마우스가 트라이앵글 페이스라는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로 만들게 됩니다. 실제 뭐 웹이나 앱 같은 거를 보면은 뭐를 예로 들 수 있을까요? 뭐 우리 막 아이콘 셋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쓰이는 아이콘 셋. 어떤 화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서브 타이틀에 대한 스타일링. 어떤 화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리스트 형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형태로 제작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스타일을 주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혹시 웹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다 해보셨죠? 그러면 CSS 다 아시잖아요. 보면은 그 웹에서 CSS 스타일링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여기 밑을 보시면 백그라운드 컬러와 폰트 사이즈를 줬죠. 그렇죠? 내가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는 그 UI 요소에 스타일 오브젝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매핑할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인라인으로도 줄 수 있어요. 바로 코드상에.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브릿지, 그 브릿지에 CSS 구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웹에서 개발을 했던 것처럼 스타일링을 해서 빌드를 하면 CSS 구현체를 통해서 해당 UI에 어떤 스타일링이 입혀질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웹을 아시는 분이라면 쉽게 리액트 네이티브를 할 수가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도 각 UI 요소의 쓰임에 따라서 그 개발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그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 그 웹에서 뷰를 담당하는 그 근간이 되는 DIV가 있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뷰라는 게 있고, 뭐 텍스트를 다루는 스팬 같은 뭐 p태그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는 텍스트라는 게 있고, 뭐 리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마크업이 있다면 리스트 뷰라는 게 또 있고요. 그렇죠? 리스트 뷰라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라는 거를 표현해야 된다면 또 이미지라는 뭐 컴포넌트가 또 존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플랫폼마다 이 플랫폼은 있는데 저 플랫폼은 없고, 이 플랫폼은 또 뭐 없는데 저기엔 또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되게 많은 수의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리액트 네이티브 매뉴얼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핫 리로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수정을 가하면 바로 화면상에,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나 내 디바이스에서 변경된 사항이 바로 보여요. 빌드를 다시 하지 않아도. 지금 보고 계시면 보이시죠? 코드상의 수정이 일어나니까 화면이 바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개발할 때 엄청 빨라요. 그런 개발자가 내가 코딩한 것에 대해서 그 UI가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진짜 빠르게 와요. 그래서 개발 생산성 자체가 정말 달라져요. 에러도 잘 나오죠. 네. 이 핫 리로딩 기능이 잘 돼 있고요. 잠깐만요. 단점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 리액트 네이티브가 지금 버전 자체가 1버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도에서 약간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다른 뭐 타이타늄 같은 어떤 그런 동질의 그런 프레임워크에 비하면 성숙도 같은 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는 현재 그 존재하는 다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누군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공개한 누군가,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사람들이 공개한 어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커버할 수가 있어요. 아직 뭐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토스트 메시지가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뭐 그 토스트 메시지를 동작시키는 API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누군가는 만들어서 공개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또 그 성숙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전 속도가 있어요. 이 그 페이스북
쪽 그 리액트 네이티브 팀에서는 그 매뉴얼 상에 써져 있기로는 월에 한 번씩은 릴리즈를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 업데이트가 잦은 편이고요. 그 실제로 좀 썼다가 잠깐 다른 데 눈을 돌렸다가 다시 와보면 버전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1버전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버전이 되면 더 많은 그 기능들이 포함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 브릿지 인터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그 존재하지 않는, 아직 지원하지 않은 미성숙한 기능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준비해 준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구현을 하면 네이티브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당신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꺼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라는 그 브릿지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브릿지 인터페이스로 꺼낼 수 있는 건 네이티브의 뷰, UI 요소들도 있을 테고 UI가 아닌 실제 기능적인 모듈에 대한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무리 없이 다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웹을 다뤄보셨으면, 그러니까 리액트 JS를 다뤄보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테고, 뭐 npm 패키지는 뭐 사용하기 어렵진 않으니까 뭐 금방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ES6나 JSX 문법인데 아까 컴포넌트를 만들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 리턴문 안에 그 렌더 함수가 존재하고 그 렌더 함수 안에 마크업이 기술되었던 그 문법이 JSX 문법이라는 것인데 해당 JSX 문법은 사용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ES6 같은 경우는 좀 선행적인 지식이 필요로 한 이유가 그 리액트 쪽 아니면 최근에 존재하는 자바스크립트들에 대한 거의 모든 예제들이 ES6 기반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일단 오늘 사용할 엑스포 XD라는 툴입니다. 이거 혹시 다 설치하셨죠? 설치해서 클라이언트 툴에서 혹시 실행해 보셨어요? 그렇죠? 실행은 쉽죠?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엑스포 XD를 쓰면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떤 뭐 막 노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어떤 세팅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만 설치하면은 바로 이제 그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지 뭐 엑스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은 깔지 않아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앱을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우리 회사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뭐 정대리 어디까지 됐는가라고 사장님이 여쭤보셨을 때 사장님께 링크를 보낸다거나 링크를 보내고 사장님의 폰에 설치된 엑스포 클라이언트로 그 링크를 실행하면 바로 정대리가 만든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누군가 빠르게 공유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와 빠르게 볼 수 있고 다른 팀과도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만들면 내 계정 안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엑스포 XD로 개발한 것을 프로토타이핑에서 이제 끝내지 않고 그래요. 프로토타이핑은 끝났어요. 프로토타이핑은 끝났다라고 한다면 실제 제품을 리액트 네이티브만이 아니라 네이티브 단까지 코드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젝팅
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 엑스포 쪽에서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그때부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엑스코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네이티브 소스를 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걔네들을 전부 다 걷어내고 다시 엑스포 환경에 또 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툴입니다. 이제 소개는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여기 오셨을 때 궁금하신 거? 사례 같은 거요? 최근에 저희가 개발했던 이슈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모바일 앱에서 지도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지도 사이트를 가면 그 개발자 사이트를 가면 다음 지도 개발자 사이트를 가면 거기 SDK를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SDK와 그 다음에 iOS 그러니까 iOS SDK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예, 그 SDK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걔는 네이티브 쪽에서의 코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리액트 네이티브로 꺼내 써야 돼요. 그럴 때 브릿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엑스포로 만든 프로젝트를 이젝팅이라는 걸 해서 네이티브 코드를 다룰 수 있는 걸로 이젝팅을 시키면 프로젝트를 이젝팅을 시키면 실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한 세트와 iOS 프로젝트 한 세트가 생겨요. 각각의 폴더가 워킹 트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소스 코드 작업을 이제 인터페이스 페이스북이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에서 맞춰서 작업을 해주고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꺼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네이티브 코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코딩을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리액트 네이티브와 기본 네이티브가 성능적인 면이요? 사실 보면 성능적인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약간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실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쪽에서 성능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브릿지에서 발생되는 이제 성능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브릿지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UI 그려줘, 뭐 예를 들어서 버튼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브릿지를 통해서 그 시리얼라이즈된 명령이 가고 실제 네이티브 단에 도착했을 때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SDK가 내부에서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네이티브의 명령을 내리겠죠. 버튼을 그려라. 실제 네이티브 버튼을 그려라. 근데 이제 성능적인 병목이 일어나는 부분이 그 브릿지예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UI 요소를 변경하는 것들을 명령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 자체에서 또 비즈니스 로직도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로직 때문에 UI 뷰를 그려라라는 명령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로직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그 언어 자체가 스레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성능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은 성능적인 병목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